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MSCI 지수 내에서 비중이 증가한다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이제 장전의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어떤 감염 확대로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강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FA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요. 절차를 4일날 전체 지분 28,000주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증 검사 예방에 쓰이는 체외 진단 도구, 뭐 세정제, 뭐 알코올솜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FA를 산하 헬스케어 사업부에 이제 흡수함으로써 올해 이제 FA 매출이 이제 HLB 실적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자, 2019년도에 87억에서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600억, 작년도에 1000억대. 자, 올해도 사실이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실적들이 좋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HLB가 FA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 어떤 집중으로 상존하는 어떤 관리 위험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이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장기간 이 비용이 나와야 되고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FA 합병으로 좀 극복할 수 있다.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이면 영업 손실이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고 5년이면 이제 상장 실질 심사 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2월달, 3월달 감사 시즌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판관비를 그때 이제 가감하게 좀 축소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근데 이제 3년 연속 이제 영업 손실 중에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같은 부분을 해서 이 사전에 이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차단한 상태죠. 그래서 작년도가 아니라 이제 HLB가 연간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한 100억 정도인데 FA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한 영업이익 150억, 작년도에 좀 더 나갔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이 커버되죠. 그리고 기존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로얄티 관련되는 부분, 항서제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 유럽 시판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 상출에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월달, 3월달이 이런 이제 감사 시즌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3월 달에 이제 나노코박스, 4월 달에 이제 아이박의 코비박스, 그 다음 6월 달에 이제 ARCT154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자, 베트남 백신 세타에서 올해 2종의 자국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뭐 베트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홈페이지 이제 업데이트.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 찾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지금 8일자 내용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베트남의 ARCT154하고 나노코박스를 긴급 유통용으로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어떤 이제 뭐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제 출회가 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었는데, 하여간 이제 2월달, 3월달에 이제 자국 백신에 관련된 어떤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빈그룹의 어떤 ARCT15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 투여라든지 빠르게 임상 30까지 뭐 종료를 한 상태다. 그래서 나노젠이 이제 한 1만 한 3천 명 대상으로 삼상을 했다면 빈그룹의 ARCD154 같은 경우는 2만 명 대상으로 임상 3시상을 뭐 마쳤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자국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갖추어지느냐, 이런 거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항상 보셔야 되는데, 자, 노바백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는 가장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각국에서 승인되고 이달 말에 이제 FDA 이제 승인도 기대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 노바백스가 가장 안정성이 있는 어떤 제조업 형태의 유통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래서 올해
후속 이제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을 출시하고 이제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베트남에 관련돼서 이제 공급권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노코박스하고 기존도 좀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O, EMA, 동남아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인도, 호주, 영국, 한국, 뭐 독일, 뉴질랜드 이런 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백신 이제 접종률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는 한 5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매년 계절 독감식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어떤 이제 분위기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이제 접종 이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대량 생산에서 유리한 이 제조업 형태의 백신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상반기 내에 이 부분들이 승인되고 하면 수요처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 MS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앞에 있는 MS가 이제 모건스탠리죠. 이제 과거에 대공황 이제 이후에 그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분리되면서 JP 모건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간 게 이제 투자은행이 모건 스탠리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캐피탈 인터내셔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가 이제 1986년도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신흥국 지수로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3번 정도 시도했다가 좀 안 됐는데 올해도 이제 선진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을 시도한다고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매년 이제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시가총액에서 이 유동시가총액으로, 이게 유동시가총액은 이렇죠.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시가총액을 하면 이겁니다만 유동시가총액은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부 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돌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유동 비율이 높은 종목들 어떤 시가총액으로 편입 종목을 선정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 이제 분기 정식 리뷰에서 2개 종목이 이제 그 들어가죠. 그리고 신풍제약하고 이제 도전비디오는 MSCI 지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SK 스퀘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수 내 비중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되면 사실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ETF를 대표로 해서 큰 폭의 어떤 이제 자금 어떤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이제 MS지수의 어떤 편입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한국이 선진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었을 때 당장은 아니죠. 하더라도 뭐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 걸리는 어떤 상황인데 92년도에 신흥지수에 편입되었고 선진지수 시장의 편입이 아직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자, 유동주식 비율 변경이 4개 종목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될 수 있는 어떤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SK 스퀘어가 12%에서 70%, SKI 테크놀로지가 25%, 35%, 여기 또 HLB도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이제 HMN 같은 경우에는 65%, 55%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 변경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HLB도 지금 이제 기존에 85%에서 90% 상향 조정되니까요.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급격한 비중 변화는 없지만 이 종목별로 이제 추종하는 지수에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죠. 자,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들어가서 HLB를 좀 검색을 해 보시면요. HLB 관련되는 이제 오너십 지분이 관련되는 부분과 이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제 기관 자금 관련되는 부분은 대표적인 이제 인덱스 펀드 관련되는 뱅가드가 지금 이제 지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07 뭐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테어 코어 MSCI 이머징 마켓 ETF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소량이지만 지분이 좀 늘었고요. 아이스테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같은 경우는 소폭 늘었고, 뱅가드 디벨롭트 마켓 인덱스 펀드도 조금 뭐 늘었고요. 그 다음에 거버먼트 펜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부 연금이겠죠. 요쪽에서 이제 제법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뱅가드 그룹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금 2% 어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한 3만 주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 에셋 매니지먼트라든지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 이제 국부 펀드 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지분이 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블랙록 관련되는 뭐 다른 쪽에 좀 소폭 느는 것들도 있고요. 국내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런 어떤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ETF라든지 기관의 어떤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MSCI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HLB 입장에서는 뭐 나쁜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공시 한 두 개 정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넥스트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실적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당기순이익 관련되는 부분, 매출액은 좀 늘었고 그 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손실을 좀 줄이는 어떤 흐름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하나 나 있고, HLB 제약 입장에서 보면 불성실 공실 법인 지정 예고 관련해서 이제 1월 3일에 이제 영업 잠정 실적 공정 공시 미이행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월 8일까지 이제 이 결정 시한이 있고 1년간 이제 뭐 부가 벌점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시장 이 공시 규정 27조 32조의 근거에 있는데요. 저희 내용 보면 모르겠습니다. 공시 규준 요게 이제 27조 여기가 이제 뭐 32조 관련되는 부분인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절차, 이게 뭐 벌점이 많다 이러면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계속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벌점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상황인데 그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큰 뭐 무리는 따르진 않습니다만, 특히 2월달 3월달에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되는 어떤 하락과 이제 게임주들이 위메이드가 폭락을 하면서 이 실적과 동반한 어떤 쇼크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1% 중반 정도 빠지면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HLB 관련주들은, HLB는 이제 뭐 강보합세,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대비해 또 많이 좀 늘었습니다. 21.51%.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에선 사고 기관들 매도, 개인들 매도,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올라서, 자, 3만원대 초반에서 흐름들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데요. 자, 내일 마지막 남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자, 20일 이평선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을 일주 정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보합세로 이제 추세 지표인 단기 파라볼릭자는 지금 이제 추세 전환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전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거래를 동반해서 자 21일 이평선 회복하는 흐름들의 캔들의 흐름이 한번 나오는 어떤지 여부를 내일 정도 확인하고, 자 베트남에서 관련 어떤 소식들을 계속 한번 체크하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해 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